제가 이번에 흔치 않게 가슴 통쾌한 일이 생겨서 어딘가에 털어놓고 싶었는데 마침 지인이 즐겨보는 채널이 있다 하여 이렇게 신청하게 됐습니다. 일반적인 일이 아니라서 자세히 쓰면 제 신상이 밝혀질 수도 있는 관계로 주요 내용을 다소 두루뭉실하게 표현하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이 사연은 저와 제 남편, 그러니까 이제는 제 전남편이 된 사람과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전남편이긴 하지만 편하게 그냥 남편이라고 할게요. 남편과 저는 사내 커플이었습니다. 왜 다들 회사 내에선 연애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할 거면 비밀로 하라고. 그런데 우리는 조금 달랐습니다. 사내에서 꽤나 유명한 커플이었거든요. 꽤 오래 전이지만 저희가 어떻게 만났었는지부터 이야기해드릴게요. 남편과 제가 재직 중인 곳은 크지 않은 기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복지가 꽤나 좋고 근무 환경이 자유로우면서 안정적인 곳이라 직원들 모두 오래 다녔거나 다닐 예정인 편이고요. 저는 그 당시 30대 초반이었고 회사를 다닌 지는 대략 3년차 정도였습니다. 동료들이 좋아서 나름 심심하지 않게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잘 다니고 있었고요. 매일매일이 똑같이 집, 회사, 취미, 집, 회사, 취미로 이루어진 루틴이었지만 한편으로는 평화로운 일상이었습니다. 당시 주변인들의 권유로 소개팅을 몇 번 하긴 했었는데 잘 된 적은 없었어요. 혼자서도 만족할 만한 일상이 있으니 굳이 연인을 만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지를 않더라고요. 물론 무엇보다 제 스타일을 못 찾기도 했고요. 저는 평소에 어떤 사랑을 하고 싶은지 말하고 다녔냐면 백마탄 왕자와의 만남이라고 했었어요. 모든 걸 다 갖춘 그런 의미의 왕자 말고 정말로 운명처럼 제 앞에 짠 하고 나타나서 한 번에 푹 빠지는 그런 운명적 만남이요. 아, 이 사람이다 라는 걸 단번에 알 수 있는 그 무언의 스파크가 있다면 사랑이란 감정도 싹틀 거라 생각했었죠. 그러다 보니 소개팅이란 형식적, 목표지향적인 만남이 저에겐 안 맞더라고요. 물론 나이가 들수록 그게 말도 안 되는 꿈이란 걸 깨닫고서 현실적인 만남을 실천해보자 라며 소개팅을 받았던 거지만요. 몇 번의 소개팅이 그렇게 흐지부지 끝난 이후 저는 돈이나 벌자며 일에 더욱더 매달렸습니다. 그러던 중 한 번은 회사에 일이 터졌습니다. 회사 내 말단 직원들이 자신들이 당하던 부당한 대우에 대해 공론화하고 항의한 일인데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그들이 부당한 처사를 받고 있는 게 사실이었고 지금까지 몇 번이나 고발하려 했지만 회사로부터 묵과당했더라고요. 공론화 일로 인해 다른 직원들 모두 그 사실을 알게 되어 다들 조금씩 목소리를 더해주긴 했어요. 하지만 어찌됐건 당사자가 아니니 적극적으로 나서기가 애매했고 자칫하면 회사의 눈밖에 날 수도 있는 일이니 어느 정도는 몸을 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 밥줄이 걸린 문제니까요.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비통했지만 저 또한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렇게 회사의 일방적인 침묵으로 인해 그 일은 점점 시간 속에서 잊혀져 갔고 예상했듯 소리소문 없이 묻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회사 내 다른 부서 어떤 남자 직원이 다시 그 일을 수면 위로 끄집어내기 시작한 겁니다. 지역 인터넷 사이트에도 올리고 전단지도 붙이면서요. 그러자 그 일은 불씨가 되어 이전보다 더 큰 화두가 됐고 또 한 번 묻히게 하지 않겠다는 사람들의 의지가 더해져 결국 관련 직책의 사람들이 사과하고 보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 일을 곁에서 지켜보며 그 남자 직원에 대한 인간적인 호감도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본인 일도 아닌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목소리 높여주고 영리하게 방책을 마련하면서 일을 해결해 나가는 모습이 같은 사람으로서도 이성으로서도 너무 멋진 거예요. 그래서 전 직접 그분에 대해 수소문하여 어느 부서 누구인지 알아냈습니다. 알고 보니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괜찮은 사람이더라고요. 부서 내에서도 바른 생활 이미지로 유명해서 주위 상사들이 사윗감으로 점 찍어두는 그런 분이었어요. 이성에게도 인기가 많고요. 저 정도 평판에다 정의롭기까지 하다니 현실감이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 생각보다 훨씬 근사하다는 걸 알게 돼서 오히려 다가갈 용기가 사라져버리더군요. 뭐라 해야 할까, 나와는 잘 될 가능성이 없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분명 이미 누군가 옆에 있을 것 같았고요. 그냥 그런 멋있는 사람이 있다, 호기심과 호감이 생긴 사람을 발견했다 정도로만 여기고 별다른 거 없이 넘기려 했습니다. 그러다 친한 동료들만 소소하게 모여서 회식을 하는 날이었어요. 2차까지 가고 어느 정도 취했을 때쯤 회식 자리에 그 남자분이 온 겁니다. 알고 보니 제 동료와 동기였더라고요. 그분은 지나가던 참이었고 저희에게 인사를 하는데 정말이지 말 그대로 백마탄 왕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 만남 자체는 아무리 생각해도 운명이라고밖에 설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저는 그때부터 동료에게 꼬치꼬치 캐묻기 시작했죠. 애인이 있는지, 어떤 성격인지, 얼마나 친한지 등등이요. 그런데 뜻밖의 애인이 없다는 겁니다. 몇 명 사귄 건 들었는데 오래간 사람이 없었다고요. 저에겐 너무나 희소식이었지만요. 그러면서 동료가 하는 말이 본인도 단체 모임 때만 주로 만나는 편이라 아주 자세히는 모르지만 꽤 괜찮은 성격 같다며 다정하고 여러 사람과 두루두루 친하게 지내는 타입이라고 하더라고요. 왜 사람들이 사윗감이라고 하는지 알겠더군요. 어느 정도 정보를 입수한 저는 술김인지 뭔지 동료에게 사정사정해서 그분의 연락처를 얻어냈습니다. 이번이 제게 온 마지막 기회인 것만 같았어요. 지금을 놓치면 다신 기회가 없을 거라 생각됐거든요. 그 다음 날, 전 술이 깬 맨정신에서 몇 번을 고민한 끝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동료에게 연락처를 전달받았고 관심이 있는데 혹시 한번 만나서 같이 밥 먹을 생각이 없냐고요. 요즘 보통 관심 있는 사람이 생기면 SNS를 알아봐서 쪽지를 보내거나 우연한 만남을 가장해서 술자리부터 시작한다던데, 그러고 보면 저는 정말 직관적이고 노골적으로 대시를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제 성격상 뭐 아니면 도인지라 다른 방법은 생각나지 않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흔쾌히 그러자고 답장이 온 겁니다.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죠. 우린 그렇게 식사를 함께 하게 됐고 저는 정말 적극적으로 다가갔어요. 제가 어떻게 하다 그쪽에게 관심이 생겼는지부터 시작해서 우연히 지나치듯 만나 연락을 결심하기까지의 풀 스토리를 들려줬습니다. 그 사람은 아마 저의 저돌적이면서도 일방적인 관심에 속으론 많이 당황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티를 내지 않으면서 웃으면서 고맙다고 하더군요. 이렇게까지 여성분이 다가온 적은 처음이라면서요. 그러면서 처음 문자 받았을 땐 그냥 거절하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제 동료가 그분에게 연락을 했대요. 자기 부서에 이런 직원이 있는데 너한테 관심이 있는 것 같더라. 부서 내 평판도 좋고 괜찮은 사람이다. 푹 빠진 것 같은데 밥은 한번 같이 먹는 게 좋겠다라는 식으로요. 뭔가 고맙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했지만 결론적으로 동료가 바람을 넣어준 덕분에 우린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어차피 제 마음도 다 드러냈겠다. 그날부터 전 열렬한 구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먼저 문자를 보내고 일 핑계로 그 부서 근처를 맴돌면서 얼굴 한번 비추고 가고 틈틈이 음료나 간식거리를 건네고 회사 끝나면 기다렸다가 같이 맥주 마시자고 제안하는 그런 것들이요. 당시 그 사람에게 푹 빠졌던 저는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신경 쓸 게 없던 것 같아요. 오로지 그 사람과의 행복한 미래를 꿈꾸면서 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에 온 심혈을 들였죠. 그리고
하늘도 그 정성에 감복하신 건지 결국 그분은 제 고백을 받아줬고 우리는 연인이 됐습니다. 맨 처음 만나기로 했을 때 그분이 저에게 건 조건이 딱 하나 있었어요. 회사 내에선 비밀로 하자는 것이었죠. 저도 그건 좋았어요. 티내려고 사귀는 것도 아니고 일터에서 사적인 모습 보이면 괜히 귀찮아질 게 뻔하니까요. 들키지 않게 조심히 만나자라는 조건으로 우리는 사내 비밀 커플이 됐습니다. 직접 만나본 남편은 또 제 생각과는 다른 모습을 갖고 있었어요. 본인의 체면과 사회적인 위신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 보였습니다. 거의 강박적으로요. 어떤 행동을 할 때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를 먼저 생각하고 우선순위에 둔 뒤 그에 따라 선택하는 사람이었어요. 소위 타인의 눈치를 많이 보면서 자신의 체면을 좋게 보이고 싶은 그런 성향이요. 그리고 그 신념을 저에게도 다소 강요하는 편이었습니다. 자기야, 지금 그런 옷 입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 연차 내고 놀러 가는 거 알려지면 다른 동료들이 좀 얄밉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래도 내가 직급이 있으니까 인턴 데리고 점심 먹으려고. 불편해하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그게 다른 부서 사람들이 보기엔 좋지. 이런 말들로 자꾸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만들더라고요. 처음엔 사람이 좀 세심하고 사려 깊어서 날 많이 생각해 주는구나 하고 치부에 넘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람 너무 이미지 메이킹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자신의 이미지가 언제나 바르고 착하고 다정하고 좋은 사람으로 보여지길 바라는 그런 느낌이요. 그러다 보니 뭔가 조금씩 이해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 전해 들었던 모습들이 어쩌면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닐까 하고요. 하지만 애써 마음속에 조금씩 피어나는 의심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저는 남편을 마음 깊이 사랑했고 제가 사랑하는 남자가 그런 사람이지 않길 바랬으니까요. 좋게 생각하자면 그렇게 만들어낸 자기적인 모습이 바른 사나이 이미지라면 나쁠 거 없을 것 같기도 했어요. 왜 그런 말도 있잖아요.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다 보면 정말 그대로 살게 된다고. 개차반처럼 사는 것보단 나을 것 같다 싶고요. 우리는 꽤나 조심스럽고 비밀스럽게 만났습니다. 들키지 않을 자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외곽 지역으로 드라이브를 갔다가 그 큰 카페에서 하필 다른 부서 사람들을 본 겁니다. 인사하는 사이는 아닌지라 얼굴을 마주하고서 그냥 지나치긴 했는데 큰일 났다 싶었습니다. 가뜩이나 말 많아서 어딜 가든 시끄러운 사람들이었거든요. 회사에 소문이 퍼지는 건 시간 문제였죠. 저는 너무 놀라고 당황스러워서 남편에게 어떡하느냐고 징징댔는데 남편은 예상보다 평온하게 답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지 라고. 연애하는 걸 들키는 건 남편이 더 싫어할 거라 생각했거든요. 보이는 이미지를 중시 여기니까요. 그런데 생각보다 쿨하게 넘기는 겁니다. 뭔가 이상했지만 한편으론 이렇게 만나는 게 지쳤었구나 싶기도 했습니다. 이후 회사에 출근해보니 이미 저희 소문은 퍼져 있었어요. 근처 동료들이 와서 제게 묻더라고요. 그 사람과 만나냐고. 그냥 머쓱하게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느 정도 예상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미 소문이 조금씩 돌고 있었대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가 나왔냐고 물으니 남편이 부서에서 몇 번 실수를 했다 합니다. 듣자 하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평소에 남편은 일부러 저를 들키지 않으려고 그런 건지 굳이 혼자라는 걸 강조하고 싶던 건지 맨날 혼자서 어디 다녀왔다 하면서 자랑을 했대요. 부서 내에서 그러다 주위 여자 동료들이 여행 사진 보여달라 해서 앨범을 보여주다가 실수로 저와 찍은 사진을 보여줬다네요. 황급히 닫았지만 볼 사람은 다 보게 된 거고요. 그때부터 남편은 그런 얘기 일절 하지 않았고 자랑도 하지 않으면서 확 달라진 태도를 보였기에
사람들 내에선 암묵적인 비밀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알 사람은 다 알게 된 거였죠. 그러면서 다들 사내 커플인 건 그러려니 싶었는데 남편이 여태까지 엄청 솔로인 척 했었기에 그걸 좀 찜찜하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 같아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앞과 뒤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믿나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어느 정도 이해가 갔습니다. 소문이 퍼진 것에 대해서 쿨하게 여기던 이유를요.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니 본인이 실수했다며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화를 낼까봐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 말 못했다고요. 진심을 다해 사과하는 것 같으니 저도 마음이 약해졌고 별일 아니다 싶어서 그냥 지나갔죠. 그렇게 우리는 어쩌다 보니 회사 내 공식 커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참 남편을 만난 이후로 바람 잘 날이 없던 게 관계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면 또 새로운 일이 생기더라고요. 공식 커플이 되자 남편이 대외적으로 사랑꾼인 척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끝나는 시간 맞춰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아침엔 저보다 먼저 출근해서 제 책상에 커피를 두고 가고 점심시간엔 꼭 얼굴 한번 보러 오고 저도 처음엔 좋았습니다. 주변에서 그런 남자가 어딨느냐며 부러워하기도 하고 저를 생각해주는 모습이 감동이기도 했어요. 문제는 그런 행동을 하면서 제게 주위 사람들 반응을 자꾸 꼬치꼬치 캐묻는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커피 두고 간 거 마셨어? 커피 보고 주위에서는 뭐래? 나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퇴근해? 내가 야근 간식 챙겨주니까 동료들이 부러워해? 이런 것들이요. 좀 깨지 않나요? 가만히 있었으면 저도 충분히 고마워하고 주변에 자랑도 할 텐데 왜 굳이 생색을 내면서 주위 반응을 살피는 건지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정말 나를 위해 해주는 건지 주변에 좋은 남자친구의 모습으로 비춰지고 싶어서 그러는 건지 목적을 의심하게 되고요. 남편의 목적이 그거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회사 내에서 이슈가 되긴 했네요. 땡땡 회사의 대표 사랑꾼, 최고의 남자친구, 이런 식의 타이틀로요. 자신에게 붙는 그런 타이틀에 부끄러워하면서도 은근히 즐기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헛웃음이 났지만 당시에 제가 너무나 사랑에 푹 빠져 있던지라 그 모습조차도 귀엽게 여기긴 했습니다. 때로 남들 앞에선 살뜰하다가도 둘이 있을 땐 무성의하거나 소홀한 모습 보여도 이상하게나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때 전 남편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 자체를 받아들이고 사랑했던 것 같아요. 앞과 뒤가 다르다 한들 어쨌든 그 둘 다 저를 사랑하고 있을 거란 확신도 있었고요. 아무래도 콩깍지가 단단히 씌었던 거죠. 남편과 제가 공식 커플로서 한 번 더 도장을 찍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저희를 주인공으로 한 사내 잡지 인터뷰 컨텐츠가 생긴 겁니다. 대충 사내에 관련된 재밌거리나 이슈, 건의사항 등을 담는 그런 잡지가 있었거든요. 회사 마케팅 부서에서 소일거리로 담당하던 일인데 남편과 제가 회사 내에서 연애하며 겪은 이런저런 고민거리나 수다거리를 공유해줬으면 좋겠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아마 사내 커플을 수소문하다가 저희를 찾아낸 거였겠죠. 그런 과정을 거쳐 정기적으로 저희의 인터뷰가 실리게 된 겁니다. 처음엔 익명으로 시작한 일이었는데 누가 봐도 너무 저희 이야기인지라 나중엔 그냥 실명으로 표기했죠. 사실 처음엔 저는 좀 망설이고 남편이 저를 설득했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일터인데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쑥스럽고 좀 그래서요. 그런데 남편은 우리 같은 평범한 직장인에게 이런 기회가 생기는 건 흔한 일이 아니라면서 언제 또 해보겠냐며 같이 하자고 저를 설득하더라고요. 왠지 느낌적으로는 관심받고 싶어서 일어나 사랑꾼 흉내의 연장선인가 싶었지만 하도 조르기에 이내 못 이긴 척 받아줬습니다.
인터뷰 같은 건 어렵지 않았어요. 영상 촬영도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수다만 떨고 오면 소소한 용돈벌이를 할 수 있었으니까요. 내용도 대충 사내 커플로서 좋은 점, 사내 커플로서 힘든 점, 회사 안에서 이성에게 관심이 갈 때, 연차 낸 날 하기 좋은 데이트 등 매번 주제를 바꿔서 물어보면 저희가 답하는 그런 형식이라 준비할 거리도 많지 않았고요. 그런데 그게 어느샌가부터 회사 안에서 소소한 관심을 받게 되고 사람들 모두 그 인터뷰에 대해 호기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다만 남의 사연을 들으면서 공감도 가고 신기하기도 해서 그런 게 아닐까 싶더라고요. 왜 그 유튜브만 봐도 그런 일반인 인터뷰, 사연 컨텐츠가 엄청 많잖아요. 거기에 또 주위 사람들 말을 들으면 인터뷰 내용 자체가 웃기다고도 하더라고요. 저는 말을 좀 솔직하고 직관적이게 하는 편이고 남편은 애둘러서 말하는 편인데 그게 캐릭터성이 강해서 조화롭게 재밌다네요. 그 연장에서 인터뷰를 맡은 마케팅 부서 사람들도 우리의 이야기를 너무 좋아해서 친해지고 싶다며 다가왔고 우리는 같이 종종 회식도 할 정도로 가까워졌습니다. 뭐 좋은 일이었어요. 타 부서 사람들과 친해지는 것도 인맥이니까요. 어느새 저희의 인터뷰는 사내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됐고 동료들은 저에게 돈 내고 회사 다니라고 말할 정도로 인기를 끌게 됐습니다. 뭐 일상을 바꿔놓을 일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삶에 소소한 재미는 생겼어요. 조금 더 회사 사람들 말에 귀 기울이게 됐고 남편과의 연애에도 더 신경 쓰게 됐죠. 웃기긴 하지만 인터뷰 내용을 풍부하게 하기 위해 일부러 이런저런 경험을 더해보려고 하면서요. 어찌됐건 제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일은 분명했어요. 다만 남편과 싸울 일도 몇 배나 더 늘어나긴 했죠. 저에게 가영이는 연금 같은 존재예요. 계속 회사를 다닐 힘을 주니까. 가영이를 만나면서부터 출근이 두렵지 않아요. 사랑하면 닮는다던데 저야 가영이를 닮을 수 있다면 영광이죠. 이런 닭살 돋고 오글거리는 멘트를 자꾸 해대는 겁니다. 둘이 있을 땐 저런 말 전혀 안 하거든요. 원체 다정한 사람이 맞긴 한데 왜 남들 있을 때 더 저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만하라고 하면 알겠다 해놓고 다음 인터뷰 때 모르는 척 또 그러더라고요. 참나, 그 모습을 보던 사람들은 저에게 너무 부럽다고 좋겠다고 했지만 아마 속으로는 비웃고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사소하면서도 때로는 큰 단점들이 존재하긴 하지만 저는 여전히 남편이 좋았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사실 제 선택에 의아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러나 저러나 우린 이미 운명적 만남을 통해 이루어졌고 남편은 항상 제 모든 감정을 쏟아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항상 꼭 긍정적인 감정만 있던 건 아니었지만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내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진심을 다하고 온 마음을 바칠 수 있다는 걸